사회과학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최고 권위를 자랑하던 경제학. 그러나 현재는 갖은 질타를 받으며 때론 쓸모없는 불량품으로까지 취급되는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다. 주된 이유는 투자 선택, 범죄 발생, 금융위기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 현상들에 대해 경제학이 사전에 잘 예측하지도 못하고 사후에도 명쾌한 분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학문이라며 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이론을 통해 경제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하는 책이 있다. 바로 그 책, 오랜 생각과 새로운 메스를 주목해보자. (1969년) 이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학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제학은 18세기 후반 애덤 스미스의 저서 국부론 출간 이후부터 개별 학문으로서 본격적인 발전을 해왔다. 이를 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부르며 정부의 간섭 없이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내버려 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 주요 이론이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 세계 대공황 여파로 고전학파 주요 이론인 자유방임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부 역할을 강조한 케인즈 학파가 등장했다. 케인즈 학파가 제시한 해법은 시장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도 정부 주도로 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경제학의 흐름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가 주도권을 번갈아 주며 진화 발전해왔다. 이렇듯 양립하기 어려운 기본적인 시각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 모두 말로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런데 이러한 오래된 방식에 새로운 메스를 가한 이론이 나타났다. 경제학을 설명하는데 수학을 널리 활용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학자들은 경제학을 과학화하고 국가의 예산이나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 197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앤서니 세뮤얼슨을 만나보자. 그는 수학의 미적분 공식들을 생산과 소비자 행태, 국제무역 공공재정 등 진로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했다. 물론 세뮤얼슨은 수학이 경제학적 분석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수학은 필수라는 견해는 줄곧 유지했다. 이후 경제학의 수학적 방법론을 채용하는 움직임이 늘어났고 이 결과 비교적 명쾌한 경제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그의 이름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세뮤얼슨은 수학적 방법론을 경제학에 적용함으로써 경제학의 방법론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다. 수학적인 방법을 도입한 것 외에 경제학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라면 다루는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예전엔 시장에서의 여러 행위와 관련된 것만 연구 주제로 삼았던 경제학이 이제는 정치, 범죄, 결혼, 이혼, 법률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까지도 경제학적 분석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범죄를 일으켜서 얻는 재물이나 쾌락이 범죄가 발각되면 치러야 할 형량보다 크다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분석을 경제학에서 내놓은 것이다. 이처럼 경제학의 영역을 확대시킨 학자 중에서 9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스탠리 베커의 이론을 들어보자. 베커의 연구 분야 확장 배경에는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즉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행위자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경제적 행위자로서의 속성 때문에 경제학적 매스는 단지 경제적 현상뿐 아니라 인간 행동의 모든 측면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베커는 믿었다. 그의 사회 현상과 문제들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법은 경제학 제국주의라는 비아냥거림도 받았다. 그의 관심 연구 주제가 주로 종교, 인종, 성, 차별, 가족, 이혼, 결혼, 인적 투자, 시간 배분 등 당시 경제학에선 다루지 않던, 그래서 다른 사회, 문화적 접근법이 주류인 주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커는 모든 문제는 아닐지언정 적절한 인센티브의 부여와 비용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경제학적 통찰이 일부분에선 적용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 인간의 행위와 그로 인한 여러 사회 현상은 경제학적인 산물이라는 인식 아래 경제학의 연구 범위를 넓힌 데 공헌한 베커와 수학적 분석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세뮤얼슨. 이들 말고도 현재의 경제학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힌트를 줄 수 있는 생각들은 또 있다. 연구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본 전제에 새로운 시각을 도입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기존의 경제 이론들은 단순하고 명쾌하게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비현실적인 전제를 내걸었다. 완전 경쟁시장 이론에서 살펴보자면 시장에는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는 상품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비현실적인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현실은 독과점이나 가격 담합을 통해 생산자가 가격을 통제할 수도 있고 소비자는 구매를 줄이거나 불매 등을 통해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비현실적이고 단순화된 가정으로부터 이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설득력 있는 많은 경제 이론이 탄생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단점 역시 함께 가졌다. 이런 냉점을 극복하려는 움직임 중 하나가 정보 경제학의 등장이다. 시장 거래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는 모두 제품에 대해 완전 정보를 갖고 있다는 비현실적 전제를 벗어나 불완전하고 불균형하게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경제 현상들을 설명한 것이다. 정보 경제학의 토대를 닦았다고 인정받아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아서 에커로프의 견해를 들어보자. 에커로프는 1970년 발표한 논문에서 현대적 정보 경제학의 토대를 닦았다. 그는 중고차 시장을 분석한 레몬 시장에 관한 논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즉 구매자는 중고차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데 판매자는 완벽한 정보를 갖췄을 경우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은 실패하고 중고차 시장에서 좋은 차는 거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의 역작은 시장 기능의 근본 결함을 명쾌히 해명했다는 데서 그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과거의 많은 경제학적 이론들과 논의들은 자유시장에서의 정보의 완벽성을 전제로 분석을 진행하고 결론들에 도달했지만 그의 문제의식은 애초부터 자유시장의 정보의 완벽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생각과 새로운 매스란 책은 현 시점의 경제학 한계를 극복할 방안이나 아이디어를 찾으려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벨 경제학 수상자 30인의 생각을 7개 장으로 나뉘어 담았다. 경제학에 기초지식이 없는 이들이라면 축약된 기초지식과 수식을 이해하는데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대한 풀어쓴 저자들의 노력으로 이론의 기본 개념과 경제학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제학 이론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과 학자의 개인사까지 담아 이해도와 흥미를 높이고 있다.
오랜 생각과 새로운 메스를 펼쳐 이 시대의 경제 상황이나 일상의 여러 현상들을 파악한 후 경제학적 방법을 활용해 해결책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